예, 100쪽입니다. 100쪽이 나와 있는 이제 투자부동산이죠, 그죠? 예, 100쪽의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이 부분은 기본적인 거,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여기서는 우리 두 가지, 그죠? 투자부동산, 요거는 이제 투자부동산인가 아니고 구분하는 거죠. 그죠? 이론 문제는. 인거, 아닌거, 요거 하나 알고, 그 계산 문제는, 이거는 이제 부동산이니까 똑같습니다. 감가상각, 그죠? 이거 감가상각 하는 문제. 알겠죠? 이 계산하면은 똑같은 거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죠? 물론 이제 평가도 하죠, 그죠? 평가하는데, 그 방법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이론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투자부동산인 거 아닌 거, 투자하는 말 뜻만 말이잖아요, 그죠? 요 자체가 뭐냐면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우리 요 부동산은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 투자 목적이라는 거는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이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다. 그죠?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이다. 우리가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거는 부동산은 그죠? 이걸 취득했다. 이 목적이 다 다르죠. 그죠? 이게 우리 기업에서 사용할 목적이다. 이러면 유형자산. 그죠? 사용할 목적은 유형자산이고,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취득했다. 그죠? 내가 팔기 위한 거. 이거는 재고자산 해야 되지. 그죠? 요걸 투자 목적이다. 투자는 이거죠. 임대, 우리 임대, 시세 차이, 샀다 대판다. 그죠? 여기 투자 부동산. 이걸 구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장부상에서.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이죠. 투자 목적이다. 그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투자 부동산이라 하는데, 이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가 있죠. 예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죠? 이런 거. 요걸 좀 정리해 놓자. 그게 우리 교재 보면은 101쪽에 나옵니다. 그죠? 101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투자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등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네 가지 예가 나오잖아. 그죠?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미래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도 투자 부동산이다.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이것도 투자 부동산. 운용 리스로 제공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건물도 투자 부동산. 운용 리스라는 게 임대입니다. 알겠죠? 임대. 금융 리스는 판매를 본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리스 하는 거 우리가 빌려주는 건데, 리스를 우리 회계상에서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로 구분한다. 운용 리스와 구분하는데, 요거는 임대로 보는 거고, 요거는 판매한 걸로 봅니다. 알겠죠? 금융상에는 판매한 걸로 본다. 판매로 본다. 그래서 운용 리스가 임대, 금융리스는 판매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면 투자부동산 되겠죠. 그죠? 운용리스는 임대 목적이니까 투자부동산인데, 이거는 판매해버렸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 거 아니죠. 그죠? 제외돼 버립니다. 제외. 네 가지 알겠죠. 그죠? 그 아래 보면은 투자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에서 또 네 개 나오죠. 그죠? 요거는 아니네. 비교해야 되죠. 아닌 거. 투자부동산이 아닌 거. 비슷한데 투자부동산은 아닌 거, 그죠? 부동산이 아닌 겁니다. 기업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이거는 상품이잖아, 그죠?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이것도 제3자를 위한 내 거 아니죠, 그죠? 대전시청에다가 내가 공사를 해서 대전시청에다가 뭐 계약을 하고 도급 계약을 했다. 그런 거는 내 거 아니니까 제외한다. 그걸 이해하세요. 자기가 사용할 부동산, 이거는 유형자산이 되고, 금융리스는 판매한 거죠. 제외한다. 그죠? 그래서 제외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 그죠? 아래
2번 투자부동산을 최초 인식했다. 최초 인식 시점하는 거는 취득할 때 이야기예요. 취득할 때 그 원가로 측정하며 거래 원가는 포함한다. 비용을 포함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계산 문제에서 요거죠. 그죠? 요 공정가치 모형이 있다고 감가상각 안 한다. 그죠? 여기 공정가치 모형 요거는 감가상각 안 한다. 알았죠? 요걸 안 한다. 요거 안 한다. 투자부동산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이걸 우리 쉽게 말하면 그죠? 원가로 평가하는 거 하고 시가로 평가하는 건데 이게 그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투자부동산 이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원가로 측정하는 것은 원가 모형이라 하고 이것도 원가 모형이라 하고 요거는 재평가 모형이라 이랍니다. 시가로 하는 걸 말을 요래 표현하죠. 그죠? 재평가 모형이라. 요거는 같은 말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정가치 모형 이렇게 알겠죠? 같은 말이죠. 시가로 평가한다. 그런데 여기서 요 공정가치 모형 요거는 감가상각 안 한다. 하지 말자. 알겠죠? 딱 정해놨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죠. 계산 문제 나오면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뭐 다른 건 아무 문제 없다. 그죠? 요거. 알았죠? 투자 부동산에서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 안 한다. 하는 것만 딱 체크하시면 되죠. 됐고. 그게 핵심 포인트다. 그죠? 예, 그러면은 3번, 포인트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 한번 보세요. 2002년도 초에 취득했다. 얼마에 취득했죠? 100만 원에 샀다.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의 내용은 10년이다. 잔존가치는 없다. 그죠? 사고 나서 그해 말에 공정가치가 122년도 말 1년이 지났죠. 그죠? 120만 원 됐다.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 됐다가 또 1년 지났습니다. 3년도 말에 110만 원 됐다. 100만 원 주고 샀던 게 120만 원 됐다가 다시 110만 원 됐다. 그죠? 이때 이 회사가 4년도 초에 4년째 초에 이걸 팔았다. 이거 와서 팔았습니다. 그죠? 요거 이제 시가를 이렇게 변했죠. 그죠? 시가, 요거 팔았다. 이 말이죠. 그죠? 얼마에 팔았느냐? 125만 원에 팔았다. 요런, 변동이 생겼다. 그죠?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요게 120만 원 됐다가, 110만 원 됐다가, 125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자,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원가 모형을 한다. 그죠? 원가 모형. 이 우리가 원가 모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는 원가법이다 해도 되고, 같은 말이다. 그죠? 원가 모형 우리가 선택했다. 원가로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는 회사는 원가로 한다는 거는 취득 원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죠. 그죠? 이 시가로 평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원가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필요 없다. 그죠? 시가로 평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는 무시. 이건 무시한다. 무시. 그러면은 100만 원에 샀던 거 얼마에 팔았다? 125만 원에. 그죠? 알겠죠? 그죠? 이거 무시해버리니까. 원가 모형이라는 거는 이 원가를 한다. 취득 원가를 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생각 안 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100만 원에 샀다가 얼마에 팔았다? 125만 원에. 알겠죠? 몇 년이 지났죠? 몇 년이 지났죠? 2년 지났잖아. 2년간 뭐 해야 되죠? 감가상각 해줘야지. 요 2년치 감가상각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다 해야, 이것만 안 한다 그랬잖아. 응? 2년분 감가상각이 얼마? 1년에 얼마? 10만 원. 2년에 얼마? 20만 원. 요거 빼고는 얼마? 8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를 요래 팔았다. 이익 얼마 생겼죠? 45만 원. 답이다. 간단하잖아, 그죠? 원가 모형이다. 원가 모형은 이거 필요 없다. 그죠? 100만에 샀던 거 원가로 한다 그래. 이거 시가로 평가 안 한다 그랬으니까 필요 없다.
100만에 샀다가 1에 팔았는데 2년이 지났으니까 2년간 감가상각비 20만 원 빼고 나니까 80만 원이 들어. 요걸 요래 팔았네. 이익 생겼다. 40만 원. 끝. 답. 알겠죠? 그죠?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원가 모형 끝났다. 이제 원가 답이 나왔다. 그죠? 원가 모형은 45만 원짜리 답이 나왔다. 그죠? 자, 이번에 다 보세요. 이번에는 공정가치 모형이다. 그죠? 이번에 사고 나서 우리 회사는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했다. 자, 보세요. 공정가치 모형이다. 그죠? 시가로 평가한다는 말이잖아. 자,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했다는 건 공정가치는 강화상 안 한다 그랬죠?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 됐다. 플러스 얼마? 20만 원. 요게 요래됐습니다. 마이너스 얼마? 10만 원. 요게 요래됐습니다. 플러스 얼마? 15만 원. 요게 답. 그렇죠? 처분 이익은 15만 원이다. 답이다. 간단하잖아. 그죠? 이렇게. 상계 안 합니다. 알겠죠? 상계. 여기 중요한 거는 상계하느냐 안 하느냐잖아. 그죠? 그래. 상계한다 하는 거 뭐 상계한다 그랬죠? 상계하는 건 두 개밖에 없잖아. 그죠? 우리 법에서 상계하는 거는 뭐더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또 하나, 재평가, 잉여금. 요것만 상계한다. 그죠? 요거하고 상계. 요거 두 개 상계한다. 그 외에는 상계 없다. 알았죠? 우리 회계원리에서는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는 지금 뭐죠? 투자부동산이잖아. 투자부동산은 상계 안 한다. 이거 기타, 포괄, 손익하고 앞에 주식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요 앞에 우리 유가증권에서 했잖아. 그죠? 주식에서 나왔죠. 그죠? 기타, 1년 후에 팔 거. 요거는 뒤에 나옵니다. 건물에서 나옵니다. 건물. 그죠? 요거는 상계한다. 알았죠? 이건 다, 그 외에는 상계하는 거 없다. 답이 바로 이거다. 이거는 공정가치 모형은 평가한다 그래. 요렇게 20만원, 여기 마이너스 10만원, 요거 팔아도 플러스 15만원. 알겠죠? 여기 4년도 물어보니까 여기 답이잖아. 알았죠? 2년도 물어봤으면 여기 답. 3년도는 여기에요. 4년도는 요거다. 그죠? 알겠죠? 그죠? 강화상 안 한다. 끝나죠. 지금 보니까 아주 쉽잖아. 그죠? 예, 이게 그냥 쉽습니다. 쉬운데 시간이 지나면 또 내일 되면 또 헷갈리잖아. 그죠? 예. 보면 아주 쉬운 건데. 자주 봐야 되지. 뭐, 단 방법 없습니다. 자꾸 반복. 알겠죠? 기본 원리를 하고 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런 걸 이제 자꾸 잊어버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A4에다가 컨닝 페퍼 하나 만들자 이거든요. 지금 좀 만들게 됐잖아. 그죠? 우리 흔히 옛날에 왜 컨닝고 했잖아. 그죠? 컨닝 페퍼 하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들었습니까? 예? 만들어 왔습니까? 거의 만들자 한 게 또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봐야 돼. 이걸 이제 한 번씩 보면은 책 한 권 매일 보는 거 마찬가지라 하게. 요거 앞뒤로 딱 적어 놔놓으면은 한 10분 하면 다 볼 수 있잖아. 요걸 이렇게 10분 이래 한번 잠깐 이래 보면은 안 잊어버리잖아. 그죠? 아하. 공정가치 모형은 강화상 안 하더라. 응? 그래 내가 딱 메모하면은 지금 요거 알았으면 요걸 갖다 메모 딱 해놔도 되죠. 그죠? 해놨다가 요 지하철에서인지 뭐 잠깐 그죠? 어디 뭐 잠깐 틈만 생기면 한 번씩 보면 되잖아. 그죠? 그거 하나 만들어 이건데 요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알겠죠? 요 만들어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봐야 되는 거 딴 거 없어요. 내용은 아주 쉽잖아. 그죠? 회계 원리에 보면은 내용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거 간혹 이제 어려운 게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틀려도 되고. 그죠? 어차피 우리가 100점 또 100점 할 수도 없고 또 100점 먹을 필요도 없지만은 100점 할 수도 없습니다. 뭐 엉뚱한 문제 나오니까 그거는 뭐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나오면 틀리고 그죠? 아는 것만 해도 충분히 8, 9점 나옵니다. 나오니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기본적인 걸 자꾸 이제 반복해서 자꾸 하세요. 그게 뭐 그 외에는 없으니까 자 예. 해설 부분에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밑에 두 번째 글에 있는 그 뜻을 좀 한번 같이 풀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설에 예, 원가 모형에서
강화다 대상은 유행어선 마찬가지로 강화상 하에 하지만은 공정가치 모형은 투자부동산 강화상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예. 이는 강화상할 경우에 평가에 의한 강화상의 평가에 포함되므로 강화상하지 않는다. 그 강화상 안 한다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 이유를 알 필요 없다니까요. 왜 자꾸 이유를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그 시험에 안 나오는데 결과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자꾸 알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이유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에? 지금 회계원리 지금 회계학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 연구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 그죠? 이런 걸 왜 이래 한다 하는 이걸 기본서 가져갈 때 강의해 드렸거든. 기본서 강의할 때 해드렸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죠? 왜 할 필요 없느냐 하는 걸 해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하고 있는데 그걸 또다시 할 필요 없잖아. 시험하고 관련이 없는데. 무슨 알겠죠? 그죠? 이 왜 이제 신문이 나와서 내가 말씀해 드릴게요. 왜 할 필요 없나 이러면 보세요. 100원 주고 샀습니다. 감가상각은 30원 했다. 그죠? 장부가 70원 됐습니다. 그죠? 이걸 팔았다. 예를 들어서 처분했는데 110원에 팔았다.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자, 우리가 70원짜리를 110원에 팔았으면 이게 얼마가 됐죠? 40원 남았잖아. 그죠? 40원 남았는데 이게 감가상각비가 30원 비용이 생겼잖아. 비용이 30원 생기고 수익이 40원 생겨. 결과적으로 이익이 얼마 생기는 거죠? 10원 남잖아. 그죠? 이걸 안 해도 요걸 요렇게 팔았다 해버리면은 100원짜리가 110원 돼버리면 이익 얼마죠? 10원 생겨버리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시가로 해도 관계없고, 이래 하나, 이래 해도 결과는 10원이니까 법에서 하지 말자 이랬습니다. 알겠죠? 법에서. 이거 하지 말자. 정한 겁니다. 법에서. 이걸 하지 말자고. 알았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잖아. 네. 103쪽. 확인 체크 문제 1번. 그거 하기 전에 101쪽에 가서, 그죠? 포인트 2번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요 부분은 아주 시험에 거의 한 번 딱 나왔습니다. 옛날에 나왔는데, 한 번 나왔던 거죠. 그죠? 뭐냐, 이럽니다. 우리가, 우리 회사가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그죠? 우리 회사가 계산 법인세가 얼마냐 하면 100원이더라. 알겠죠? 그죠? 세무서에서 계산한 세금이 얼마냐 하면은, 세무서에서는 여기 70원이더라.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회사하고 세무서하고 이게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기간기속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금년에 100원을 인식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이거 인정해 주는데 원래 세금 70원, 내년에 30원 해서 100원 해라 이런 겁니다. 기간기속. 즉 말해서 금년에 우리는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세무서에서 금년에 70원 내고 내년에 30원 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렇게 결국 100원 되잖아. 그죠? 이게 나눠진다 이런 겁니다. 요런 경우를 우리가 뭐냐 하면은 일시적 차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일시적 차이. 예. 요게 원래 요게 생겼잖아. 그죠? 내년에는 여기 딱 그죠? 조정돼 버리죠. 100원 돼 버리잖아. 그죠? 예. 결국은 요거는 일시적 차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요거하고 영구적 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원한 차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 회계상에, 이거는 조정할 필요 없고, 요걸 이제 조정해 주는 겁니다. 요거 일시 차이라 하는 건데, 자세히는 안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 회사는 100원인데, 세무서에서는 70원, 내년에 30원 내게 된다. 그죠? 요 차이가 30원 생겼잖아. 원래 일단 생겼다. 그죠? 원래 30원 생겼습니다. 요 30을 내고 요 30원 냈는데, 우리가 100원이고 세무서에서 70원이면 요거 내야 되잖아. 그죠? 세금을. 요걸 내고 나면은 30원은 내년에 더 내야 됩니까? 내가 적게 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00원이 세금이 내야 될 세금 100원인데, 원래 70원 내서만 내년에 30원 더 내야 되죠? 더 내야 되니까 여기 부채라, 부채. 요게 크면은, 요게 100원, 요게 130원이라면 내년 30원 공개받잖아. 받을 권리니까 자산. 요게 적으면 부채라 이거예요. 요게 다음에 넘어가잖아.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연 넘어가니까 이연 요걸 뭐라 하느냐 법인세 부채라 이랍니다. 알겠죠? 예. 요런 건데 책을 한번 보세요. 포인트 2번에 보면은 전주회사의 손익계산서 회사에서 계산한 거죠. 계산했을 때 이익이 250만 원이다. 여기에 세금이 30%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란 말이죠? 75만 원이죠. 그죠? 75만 원이고 세법상 납부할 세금이 얼마냐? 90만 원이잖아. 그죠? 그 차이가 생겼다. 그죠? 얼마가 생겼습니까? 15만 원. 자,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원래는 이제 75만 원인데 원래 이거 내라. 그죠? 요거 내고 나면 내년에 조정됩니다.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15만 원만큼 적게 내면 되잖아. 더 많이 내놨으니까. 요거 받을 권리가 생겨서 이걸 뭐라 한다? 자산이라 합니다. 자산. 요게 크면은 자산. 요게 적으면은 부채. 요거 자산이 요걸 뭐라 하고 그런다. 다음에 넘어간다 그랬다. 그죠? 그걸 뭐라 하고? 이연. 뭐라 하고? 법인세 자산이랍니다. 요게 15만 원이다. 매년 차이가 생깁니다. 꼭 읽어보세요. 작년에 넘어왔던 법인세 부채가 얼마 있었죠? 10만 원 있었다. 요거 서로 상계 해주면 남는 거 얼마? 자산이 얼마 남죠? 5만 원 남았다. 알겠죠? 자산이 5만 원. 예, 그냥 한 번 정도 듣고 넘어가세요. 뭐 옛날에 한번 나오고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이걸 우리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합니다. 그 이연법인세라는 건 뭐냐 하면은 간단히 요 말들만 아세요. 법인세는 법인세 여기 다음에 넘어간다. 그죠? 넘어가는데 우리 회사가 계산한 법인세와 세법상 계산 법인세 다를 때 차이가 생겼는 거, 그걸 조정하는 걸 말한다. 왜냐하면 요거는 우리는 이제 국제 기준에 따라 하는 거고 세무서에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하다 보니까 법상 차이가 생기죠. 그죠? 요걸 우리는 세무조정이라 하는 겁니다. 세무조정. 근데 요거는 우리 세금 관계를 실제는 우리 시험하고는 뭐 관련 없는데 옛날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놨으니까 이연 법인세를 한다. 말뜻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넘겨보세요. 103쪽에 2번 문제 하나 해보고 갈게요. 2번 한번 보세요. 103쪽에 2번.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은 300만 원이다. 법인세가 30%다. 그죠? 그럼 한강회사의 법인세는 얼마란 말이죠? 9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법상, 법인세법상 세무서에서 계산한 법인세가 얼마냐? 82만 원이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차이가 얼마 생기느냐? 8만 원 생겼다. 그죠? 요 8만 원, 여기 적으니까 뭐라 그랬죠? 자산. 무슨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 근데 작년에 넘어왔던 우리 책에, 여기는 제가 잘못했네. 잘못했죠. 그죠? 요거는 82만원 내고 나면 내년에 더 내야 되니까 자산이 아니고 뭐죠? 부채죠. 그죠? 여기 적으면 부채라 그랬습니다. 그죠? 부채. 더 내야 되니까. 원래 요거 내고 나면 8만원 더 내야 되잖아. 그죠? 그 부채라 합니다. 부채. 작년에 넘어왔던 뭐가 있었다 그랬죠? 자산이 얼마 있었죠? 3만원. 요거 서로 상계하고 나니까 부채가 얼마 남습니까? 5만원 남았다. 그죠? 이연법인세 부채가 5만원이다. 예, 올라가서 1번 한번 보세요. 국제의 기준에 따라 투자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아봐라. 1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거, 요 투자 부동산 맞죠? 그죠?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토지도 투자 부동산이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것도 투자 부동산. 운용리스는 임대도 투자 부동산.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거, 요거는 내간이다. 그죠? 제외. 5번은 제외된다. 다음 뒤로 가서 3번. 이 회사가 이번에는 투자 부동산인데 30만 원을 취득했는데 이걸 1년도 초에 취득했습니다. 그죠? 1년도 초에 취득했다. 30만 원 주고 샀다. 여기에 따르는 수수료가 10,000원 들어갔다. 취득 얼마? 31만 원이죠. 쓰고 샀다. 그죠?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했다. 밑줄 치고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정가치 모형이다. 그죠? 그해 연말에 1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40만 원 됐다. 40만 원, 이게 이제 40만 원 됐습니다.
나중에 팔 때, 처분할 때 예상되는 비용이 얼마냐? 2만 원 수령된다. 그죠? 지금 물어보는 게 요 시점에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아무 관련 없다. 나중에 예상되는 처분 비용이니까 지금 현재 하고는 관련 없다. 그죠? 그러면은 31만 원짜리가 40만 원 되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모형이라고 그랬죠? 공정가치 모형. 자, 보세요. 여기 요래됐잖아. 얼마 올랐습니까? 얼마 올랐죠? 9만 원. 정답. 답은 9만 원이다. 그죠? 답. 이렇게. 하나 더 4번 문제. 1년도에 투자부동산을 40만 원에 취득했다. 취득했는데 투자부동산을 그죠? 40만 원에 취득했다. 투자부동산. 작년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요런 4번 모양 문제가 나왔었죠. 그죠? 문제 시험에 나왔던 것이 투자부동산을 40만 원 취득, 투자부동산 말 안 쓰고 임대 목적으로 40만 원을 부동산을 취득했다. 임대 목적이 바로 뭐죠? 투자 부동산이다. 우리 시험에는 이래 나왔습니다. 임대 목적이다. 이래서. 그 말만 바꿔놨죠. 그죠? 그럼 40만 원 주고 취득했다. 내용 연수가 1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3년도 말에 와서 그죠? 이때 시가를 알아보니까 50만 원 됐더라. 이게 50만 원이더라. 그 다음에 4년도 초에 팔았습니다. 팔았다. 그죠? 얼마에 팔았느냐? 47만에 팔았다. 요래 팔았다. 다른 말 없잖아. 그죠? 무슨 모형을 선택했죠? 원가 모형. 줄 긋고 원가 모형이다. 원가 모형. 원가 모형이다. 그죠? 원가 모형이라는 건 이거는 필요 없죠? 시가는 그죠? 시가는 필요 없다. 그죠? 40만 원 주고 샀으니까 이거 공정가 이 시가는 평가 안 한다 그랬으니까 40만 원에 샀다가 얼마에 팔았다? 47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40만 원에 샀다가 47만 원에 팔았다. 그런데 감가상을 해야 되지.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지났네. 그죠? 1년, 2년, 3년 지났다. 그죠? 3년 동안 감가상 해야 됩니다.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내용에서 10년이니까 4만 원이잖아. 4만 원. 그죠? 1년에 4만 원씩. 3년이면 얼마? 12만 원. 장부 얼마 남았습니까? 28만 원. 28만 원짜리를 47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 28만 원짜리를 47만 원에 팔았다. 이익 얼마 생겼습니까? 19만 원. 정답. 이렇게. 알았죠? 정답은 19만 원이다. 그 요건 무슨 모형? 원가 모형. 그죠? 원가 모형입니다. 원가 모형. 이거 필요 없다. 그죠? 요거 필요 없다. 알겠죠? 40만 원에 샀다가 요래 팔았습니다. 감가상을 해줘야 된다. 당연히. 그죠? 뭐는 안 한다 그랬죠? 공정가치 모형 안 한다 그랬죠? 그럼 만약 이 문제를 우리는 공정가치 모형으로 만약에 우리는 한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회사는 공정가치 모형을 이걸 취득하고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했다. 그럼 감가상 안 한다 그랬죠? 말 안 해요. 자, 보세요. 처분서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40만 원짜리가 얼마 됐다. 50만 원 됐다. 10만 원 이익 생겼죠?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얼마 손해봤죠? 3만 원 손해봤는 요게 답이잖아. 답. 처분 손실 3만 원이다. 답. 그죠? 답. 감가상 안 하니까 바로 하면 되지. 그죠? 3만 원 손해봤다. 알겠죠? 여기 공정가치 모형. 예. 자, 이제 요래하고 나서 그 다음 요거 우리가 유형자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무형자산을 먼저 할게요. 저 뒤로 가봅니다. 126쪽 투자부동산 여기 이제 기타 부분이잖아. 그죠? 우리 이걸 먼저 하고 유형자산 할 겁니다. 이번에는 126쪽에 무형자산.
요거 두 개가 이제 기타. 기타는 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요게 또 장애인 나왔었죠. 요 재작년에 또 요게 나왔었고, 투자부동산. 이번 시간에 이제 무형자산. 그죠? 무형자산이다. 형태가 없다. 여기에는 우리 대표적인 이제 딱 세 개다. 그죠? 요 형태가 없지만은, 요걸 우리가 자산성을 인정한다. 그죠? 형태가 없는 거, 그죠? 자산성 인정하는 거, 첫째. 요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구분 금액이 얼마 들어간지 알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통제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 기업이 통제. 기업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죠? 세 번째, 미래 효익이 있어야 된다. 효익. 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효익. 요 효익은 물론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당연히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죠? 요게 자산인식 요건이니까, 요런 경우에 우리가 자산인식한다. 자산인식 요건. 요거는 126의 책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식별 가능성, 기업의 통제, 미래 효익이 있어야 된다. 그죠? 요 무형자산에서는 첫째, 세 가지. 영업권. 요거 하나. 하나는 개발비. 하나 특허권 하나. 뭐 등등인데 요거 세 가지다. 그죠? 권리금 하면 영업권은 첫째 권리금 그죠? 요 영업권에서 알아야 될 거는 두 가지 밝히게 가셔야 됩니다. 영업권은 요거 상각 안 한다. 왜? 내용연수가 알 수 없다. 우리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고 봅니다. 비한정. 한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내용연수를 한정할 수 없으니까 상각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 상각 안 한다. 비상각 자산이다. 여기 특징이죠. 그죠? 비상각 자산이다. 상각 안 한다. 알았죠? 나중에 손상검사만 한다. 손상검사라는 거는 가치가 하락한 건지 상승에 검토해 본다. 이 말이죠. 그죠? 연말에 손상검사를 실시해서 그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떨어야 되겠다. 그죠? 손상검사만 한다. 두 번째, 외부에서 창출된 영업권, 외부 창출 영업권, 외부에서 건설된 영업권 있잖아요. 외부 창설 영업, 요거는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내부. 내부에서 창설된 영업. 내가 우리 회사를 팔면은 얼마 받을 거다. 그동안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내가 그동안 회사에 뭐 여러 가지, 그죠? 회사를 설립하고, 그동안 광고하고, 회사, 그죠? 선전하고 하며 들어간 돈이 있잖아. 그죠? 그 돈 다 들어간 돈 나중에 받아내야 되잖아. 내가 얼마 정도 받아낼 수 있다 하는 거,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지. 객관성이 없잖아. 그죠? 그거는 자산성 인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내부적으로 투자한 돈 이런 거는 인정 안 한다. 알겠죠? 그걸 뭘 인정하느냐? 외부에서 창설된 영업권. 요거만 인정하겠다. 요거는 자산성 인정한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요걸 영업권이라 합니다. 요거. 알았죠? 요거. 외부 창설 영업권이다. 요거. 알겠죠? 요거 우리가 이제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죠? A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100만 원이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냐? 40원이다. 이 회사 그러면 자본이 얼마냐? 60원입니다. 그죠? 요런 회사를 내가 인수한다. 인수, 합병, M&A라 하기도 하죠. 그죠? 인수한다. 이 회사를 산다. 사는데, 요것만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요것도 인수한다. 빚도. 그 회사 가지고 재산도 인수하고, 요것도 내 떠안는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종합평가법이라 이랍니다. 그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몽땅, 그죠? 다 산다는 거, 이제, 취득한다는 게 이제 종합평가법이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종합 몽땅. 그 회사를 내가, 이 회사 얼마짜리죠? 네? 이 회사 얼마짜리입니까? 네? 이 회사 얼마짜리입니까?
100원짜리를 내가 인수하고 빚도 인수하면 얼마짜리죠? 60짜리잖아. 그죠? 맞죠? 그죠? 결국 60 주고 사면 되잖아. 요거 내가 요거는 갚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60원, 이게 순자 60원짜리잖아. 그죠? 그죠? 60원짜리 해서 내가 지급한 대가를 내가 지불했는데, 90원 주고 줬다. 90원에 인수했다. 돈 더 줬죠? 얼마 더 줬습니까? 30원. 이걸 뭐라 한다? 영업권. 웃돈 줬잖아. 그죠? 요 영업권이라 한다. 알았죠? 요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외부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발생된 거다. 그죠? 외부 창설 영업권이라 합니다. 알겠죠? 요거. 그러니 우리가 타 회사를 인수하면서 지불한 대가가 그 회사의 이 순자산을 초과해야지. 웃돈 더 줬다고. 요걸 영업권이라 한다. 만약에 지불한 대가가 60원짜리 회사를 50원 주고 샀다. 내가 이익 봤죠? 60원짜리 회사를 내가 50원 주고 샀으면 10원 이익 봤잖아. 그죠? 요걸 우리는 영가 매수 차익이라 이랍니다. 영가 차익. 요거는 이제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고, 요거는 뭐라 한다? 자산 처리한다. 알았죠? 자산. 요거, 자산. 알겠죠? 그죠? 이 회사에 이제 우리가 항상 인수할 때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 요거 비교하면 됩니다. 요 회사 60짜리 회사다. 지불한 대가하고 비교해서 내 웃돈 더 줬다. 그죠? 요걸 뭐라 하죠? 권리금이다. 영업권. 알겠죠? 더 적게 줬다 하면 뭐라 한다? 영가 매수 차익. 요 영업권을 뭐라 부른다? 외부 창설 영업권. 외부 창출 영업권이라 한다. 알겠죠? 그죠? 요거 하나. 영업권이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되고, 개발비에서는 우리가, 요거 개발 단계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첫째, 우리 내부에 투자한 돈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 있다. 제품을 연구할 때, 요거는 연구비 처리하고, 요 비용 떨어버립니다. 비용 처리하고. 요거는 나눠지죠. 그죠? 개발 단계는. 요거는 경상개발비와 개발비로 구분해서 요것만 우리는 자산 처리하고 요거는 비용 떨어버립니다. 비용 처리한다. 그 개발비가 우리가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요런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죠? 특히 뭐냐면은 요 6가지가 뭐냐면은 제품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기술력. 또 두 번째는 자금력. 알겠죠? 자금력. 또 이 제품을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판매력을 확보하셔야 된다. 판매력. 요 제품을 판다면 돈이 돼야 된다. 효익이 있어야 되고, 요 효익은 또 측정 가능해야 되고, 요렇게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어야 된다. 요 6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개발비라는 자산 처리해주고, 요 조건을 충족 못한 거는 그냥 경상개발로 해서 비용 처리한다. 자, 다시 보면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는 모두 비용 처리하지만은 개발 단계에서는 나누어집니다. 그죠?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 처리할 수도 있다. 요런 조건을 모두 충족한 거는 자산 처리하고, 요 조건을 충족 못한 거는 비용 처리한다. 이게 개발비. 그 특허권에서 하나,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법률에 정해놓은 게 있죠. 그죠? 법률에 정해놓 있는 요게, 그죠? 말하면 내용연수 있을 겁니다. 그죠? 내용연수. 경제상 내용연수.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우리 특허권은 보통 몇 년이죠? 법에 몇 년 되어 있습니까? 10년, 10년 되어 있잖아. 그죠? 발명 특허 같은 거. 예. 내가 사용수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기간 10년이다. 법상.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회사가 생각해 볼 때는 요거 한 7년 쓰면 아마 효용 가치가 아마 없을 거다. 이게 경제상 내용연수입니다. 법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판단할 때는 한 7년 정도 예상된다. 그럼 어느 걸 둘 중에 무슨 쪽? 짧은 기간입니다. 알겠죠? 이때는 둘 중에 무슨 기간? 짧은 기간을 한다. 예, 요거 3가지죠. 그죠? 영업권, 개발비, 특허권의 핵심 부분 요거다. 그래서 영업권에서는 우리가
영업권은 상각 안 한다. 알겠죠? 예. 내부 창출 영업권은 영업권 인식, 자산 인식 안 하고 외부 창출 영업권 인식하는데 요게 바로 이런 거다. 그죠? 종합평가법. 여기 영업권이다. 요거 하나 다 기억하면 되고. 개발비에서는 연구 단계에서는 모두 비용 처리하고 개발 단계에서는 나누어지는데 요런 조건을 충족한 것만 자산 처리하고 충족 못한 거는 비용 처리한다. 요거 법률적 내용 연수와 경제적 내용이 있을 경우에 둘 중에 무슨 기간? 짧은 기간이다. 알았죠? 자, 요게 무형자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예, 다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용 쭉 읽어보시면 되고. 129쪽에 가서 보세요. 포인트 2번 문제. 그 2번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A에서를 150만원에 129쪽. 다음과 같은 A에서를 150만원 인수하기로 하였다. 종합평가법에 의하 영업권 얼마고 물어보잖아. 그죠? 그럼 이 회사 박스를 보세요. 자산은 500만원 있고 부채가 380만원이고 정상이익률은 12%고 초과이익률 20%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죠? 이 회사 얼마짜리 회사입니까? 120만원. 자산 마이너스 부채. 알았죠? 120만원짜리 회사다. 120만원짜리 회사를 내가 얼마 주고 사기로 했죠? 150만원. 30만 더 줬죠? 그걸 뭐라 한다? 영업권. 알았죠? 영업권 30만원이다. 이해되죠? 그죠? 예, 넘기세요. 131쪽에 확인 체크 1번. 연구 또는 개발 활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설명 자료 1번.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하는 활동이다. 자, 요거는 연구 활동, 개발 활동이 나오는데 연구 활동 하면은 한 4가지씩 나눠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요거는 대표적으로 우리 이런 겁니다. 연구하는 거는 요런 거.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는 활동. 요게 연구 활동이고 요게 뭐냐면은 시제품 있죠. 그죠? 새로운 이제 샘플. 요런 시제품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활동. 요런 활동을 우리가 개발 단계라 보면 됩니다. 알겠죠? 1번 연구개발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하는 활동은 요거는 연구 단계. 시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활동은 요거는 개발 단계다. 그죠? 개발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률법이 아니고 정액법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하는데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하는데 예, 그 감가상각 방법이 많으면 정액법이 있고 그다음에 체감 잔액법, 비례법이 있는데 그걸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그거 잠깐 책 한번 볼게요. 128쪽에 거기에 5번 나와 있잖아. 그죠? 5번 무형자산의 상각 나와 있죠. 거기에서 리얼 보세요. 리얼.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된 형태를 반영하는 방법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 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정액법과 체감, 잔액법과 생산량, 비례법. 체감, 잔액법 속에는 이정연 3가지 있잖아. 그죠?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있는데 경제적 효익이 소비된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다. 즉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 모르겠다. 그런 무슨 법? 정액법을 사용한다. 정액법. 알았죠? 다른 방법을 모를 때는 무슨 법을 한다? 정액법. 그러면은 돌아와서 131쪽에 그 1번에 3번 다시 보세요. 개발비에 대한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무슨 법? 정액법. 틀렸네. 3번. 정률법이 아니고 정액법. 알았죠? 정액법을 사용한다.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정액법을 사용한다. 4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비용 처리한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고객 목록 같은 거 이거는 자산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2번 문제 자산은 500만 원이고 부채는 300만 원짜리 평균 이익은 32만 원. 이 회사를 300만 원 인수하고자 한다. 동종기업의 평균 이익률은 10%, 초과이익률 10%.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마지막에 보니까 종합평가볼 평가 영업권 얼마고 물어봤잖아. 그럼 이 회사를 내가 300만 원 인수한다 그랬습니다. 얼마짜리 회사입니까? 얼마짜리? 자산 마이너스 부채. 얼마짜리 회사? 200만 원짜리잖아. 그죠? 200만 원짜리 내가 300만 원 인수하면 100만 원 더 주잖아. 그걸 뭐란다? 영업권 100만 원. 그죠? 뒤로 가서 3번. 제3기 말에 재무상태표 상에 특허권이 5만 원 돼 있다. 이 특허권은 3년 전에 취득했다. 5년에 걸쳐서 균등상가하고 있다. 그죠? 똑같이 상가하고 있답니다. 그럼 4기째 상가에 얼마고 이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문제를 잠깐 보니까 3년 전에 취득해서 그러면은 3년 전에 취득했으니까 3년간 상각했잖아. 그죠? 5년 중에서 3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남아있죠? 2년 남아있잖아. 균등 상각 그랬죠. 똑같이. 그러면은 5만 원을 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면은 5만 원을 이해하면 1년에 얼마씩? 2만 5천 원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2년 남아있는데 그 힌트가 뭐냐면은 똑같이 한다 그러잖아. 균등 상각. 그 2년 동안에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1년에 얼마씩? 2만 5천 원 하면 되죠. 4번 문제. 태백회사가 100만 톤 채굴 가능한 광산을 가지고, 이 문제 딱 보니까 이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를 뭐라 하죠? 우리는 생산량 비례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죠? 생산량 비례법 문제구나. 식이 있더라.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총 생산량분의 실제 생산량. 총분의 실제 실총. 여기 대입하면 된다. 그죠? 그럼 그게 대입해 볼게 보세요. 그게 취득원가 얼마죠? 300만 원인데 그게 과정에 60만 원 시설비가 들어갔죠. 그죠? 360만 원이잖아요. 360만 원에서 잔존가치는 폐광후 부지가 얼마? 10만 원이죠. 이게 잔존가치다. 그리고 총 매장량이 몇 톤? 100만 톤. 캤는 건 몇 톤? 20만 톤. 알겠죠? 이게 생산량 비례법. 알았죠? 총 매장량은 100만 톤. 그 중에 캤는 거 20만 톤이잖아. 100분의 100만 분의 20은 5분의 1입니다. 그죠? 계산하면은 350만 원에 5분의 1 하니까 얼마죠? 70만 원. 답이다. 상가액은 70만 원이다. 다음 5번 문제.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 1번. 무형자산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청구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맞죠? 그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틀렸잖아. 연구 단계에서, 이거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지출은 뭐로 처리한다? 비용 처리하고. 개발 단계에서는 비용 또는 자산 처리하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뭐로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틀렸네. 2번 틀렸네. 연구 단계에 자산한다. 그냥 틀렸잖아. 그죠?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라든지 고객 목록은 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무형자산에는 영업권이나 산업재산권이나 광업권, 차지권, 땅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발비 등 독점적 배달의 권리를 말한다.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은 미래 효익이 객관적으로 추정 가능한 자산이다. 6번. 무형자산의 상가에 대한 설명에서 잘못된 거 1번. 내용연수가 유한하다가 내용연수 있다 이 말이. 있는 거는 상각하지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거 이런 거 그죠? 한정할 수 없는 건 상각 안 한다. 대표적인 영업권입니다. 그죠? 영업권은 상각 안 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손상 검사를 시행한다. 손상 가치 하락분. 그리고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에서 무슨 기간? 짧은 기간.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률상 내용연수 중에서 짧은 기간을 한다. 짧은 기간.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가한다. 아니고 무형자산도 유형이 똑같다. 그죠? 정액법이 있고 또 뭐가 있고 체감 잔액법이 있고 또 뭐가 있고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요 속에는 이정연,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이 있다. 그죠? 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방법,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알 수 없다.
어느 방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무슨 법으로 한다? 정액법. 그죠? 4번은 틀렸잖아. 그죠?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로로 한다. 알겠죠? 이상, 요래에서 우리가 무형자산에 대한 또, 그죠? 포인트 부분 끝나.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자산이 다 끝났잖아. 그죠? 자산 부분. 아, 저 하나 남았네. 그죠? 거기 남았는 게, 유형자산 안 했잖아. 그죠? 앞으로 돌아오면 이제 건물 유형자산. 그거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 부분 잠깐 볼게 보세요. 앞으로 넘어오면은, 예, 106쪽입니다. 106페이지. 유형자산. 그죠? 유형자산. 106쪽. 이게 바로 건물. 우리 하고 있는 건물. 이 핵심은 뭐죠? 감가상가. 그죠? 예, 유형자산 부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